이번 영상에서는 와인 품종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와인 사실 때 보면 와인 레이블 바로 앞에 이상한 글자를 좀 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마트 시음하실 때 까베르네 쇼비뇽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 시음해보고 가세요 라는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용어들은 바로 와인의 주 원료인 포도의 품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인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가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시는 대부분의 포도 품종은 12개 중 하나일 확률이 거의 한 90에서 95%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시는 품종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와인 포도 품종 추천에 이어서 진짜 마시면 좋을 와인까지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인은 크게 레드, 화이트, 로제 이렇게 크게 3개로 분류된다고 앞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화이트 와인 품종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비뇽 블랑, 요즘 와인 업계에서 가장 핫한 대세 품종.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은데 향과 풍미가 좋으니까 음식과도 매칭하기도 너무 좋아요. 벌컥벌컥 음식이랑 먹기 되게 좋은 거죠. 소비뇽 블랑은 숙성보다는 어리고 신선할 때 굉장히 마시기 좋거든요. 풍미로는 잔디, 피망, 꽃, 초록과일, 사과, 조금 더 숙성이 되면 패션프루트, 열대과일, 파인애플 향까지도 나고 뉴질랜드 말보로 지역이나 프랑스의 보르도, 빼싹레오냥, 프랑스 누아르 지역 이 메인 지역이에요. 추천 와인 테이스팅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시작해서 칠레, 미국, 프랑스 쌍세르, 추천 와인으로는 푸나무 소비뇽 블랑, 칠레 몬테스 알파 쇼비뇽 블랑, 프랑스의 프루니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샤르도네 품종입니다. 전 세계 와인 중 가장 많은 화이트 와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샤르도네 품종이에요. 그만큼 대중적이고 모든 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할 만큼 예민하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대량 생산 와인부터 수십 년간 병입이 가능한 고급 샤르도네 품종까지 정말 범위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품종입니다. 만약 화이트 와인 하나를 고른다, 그냥 와인을 잘 모르신다 하면 샤르도네 품종을 고르시면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핵과일, 시트러스 풍미 계열부터 시작해서 따뜻한 지역에서 나오는 샤르도네는 파인애플, 복숭아, 바나나 등의 열대과일 풍미도 가지고 있어요. 주요 산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들어내는 프랑스의 부르고뉴, 샤블리가 대표적이고요. 한 번은 들어봤을 미국의 나파밸리, 칠레 카사블랑카 밸리, 좋은 와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해당 지역들만 보셔도 굉장히 좀 프리미엄한 와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지역이잖아요. 그만큼 샤르도네 이 품종 하나로 데일리한 와인부터 고급 화이트 와인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테이스팅 순서는 칠레, 호주, 미국, 프랑스 이 나라 순서대로 테이스팅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와인 같은 경우는 칠레, 그 다음 호주의 울프블라스, 샤도네이, 미국 파니엔테 나파밸리, 프랑스 루이자도의 샤블리 테이스팅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은 모스카토입니다. 모스카토 다스티,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와인 중 하나입니다. 이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하는데, 이태리 북부 아스티 지역에서 모스카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을 모스카토 다스티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흰 꽃향기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열대과실, 복숭아 풍미가 많이 납니다. 큰 특징으로는 이 버블감이 살짝 있어요. 그러면서 도수가 약 5도 정도밖에 나지 않아서 와인 초급자분들, 술을 잘 못 드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와인이에요. 당도가 있다 보니까 와인을 처음 드시는 분들도 부담감 없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이 모스카토 다스티 와인이에요. 와인은 답니다. 근데 질리지가 않아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모스카토 품종이 가지고 있는 산도 때문인데, 이 산도가 당도를 확 잡아주면서 벌컥벌컥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위트 와인입니다. 테이스팅 순서 같은 경우는 초급자부터 빌라인 모스카토, 간치아 모스카토, 깐띠 모스카토 다스티, GD바이라 모스카토 다스티 DOCG 이 순서대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리슬링입니다. 와인 애호가들한테 인기가 있는 품종이에요. 왜냐하면 리슬링만이 주는 그 특유의 향과 풍미가 있습니다. 리슬링의 주요 재배 지역은 독일에서 생산량이 지배적이고, 프랑스 알자스나 호주의
클레어밸리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풍미로는 초록 과실, 사과, 레몬, 오렌지, 시트러스 풍미를 주면서 조금 더 숙성이 되면 이 망고, 파인애플까지도 나타냅니다. 리슬링은 특유의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숙성에도 매우 유효해요. 최상급 리슬링은 병 안에서 수십 년간 숙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그 휘발성, 가솔린 냄새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셔도 쉽게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초급자분들은 먼저 뉴질랜드 말보로부터 시작해서 호주의 클레어밸리, 독일 모젤 라인가우, 마지막으로 프랑스 알자스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고요. 따라서 오는 와인으로는 뉴질랜드 생클레어의 파이오니어 블럭 리슬링, 호주 락베어 리슬링, 로버트 바일 라인가우 리슬링, 그리고 알자스 마르셀 다이스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레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화이트 와인의 샤르도네 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 종류를 가지고 있는 대표 레드 와인 품종. 동네 슈퍼를 가셔도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적힌 와인은 보시게 될 겁니다. 껍질이 굉장히 두껍고 단단한 포도 품종이어서 재배하기가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 땅이든 잘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디서든지 두루두루 잘 지내고 적응하는 성격 좋은 유재석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징으로는 검은 과실, 블랙 커런트, 라즈베리, 조금 더 숙성이 되면 흑연, 오크, 삼나무, 버섯 향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와인 테이스팅 추천으로는 칠레의 까베르네 소비뇽부터 시작을 해서요, 미국의 나파밸리,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으로는 칠레의 G7, 미국의 텍스트북 까베르네 소비뇽, 여유가 된다면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들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노누아입니다. 우아하고 고급스럽다고 알려져 있는 품종이에요.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만드는 품종이고 와인 애호가들이 가장 사랑하고 선호하는 와인 품종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은 아무 땅에서나 재배할 수 없는 좀 예민한 품종이기도 해요. 껍질 자체가 너무 얇고 병충해에 취약한 품종이다 보니까 잘 썩고 병이 들어요. 좋게 말하면 매력이 있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까다롭죠. 품종 특징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과는 다르게 좀 붉은 과실 풍미가 특징입니다. 체리, 딸기, 조금 더 숙성이 되면 오크, 버섯, 훈연 등의 풍미도 나타내기도 해요. 와인 테이스팅 국가 추천으로는 뉴질랜드 피노부터 시작해서 칠레, 미국의 오레곤, 그리고 프랑스의 부르고뉴까지. 와인 추천으로는 베비치 피노누아, 코노수루 20배럴 피노누아, 도멘 드루엥 피노누아, 위자도의 도멘 피노누아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쉬라입니다. 쉬라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국제 품종이기도 하고요. 호주에서 이 쉬라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호주 와인 중에 쉬라라고 적혀 있다면 사실 입문용으로 시도해도 나쁘지 않아요. 껍질이 두껍고 온화한 기후나 따뜻한 나라에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주요 풍미로는 블랙 체리, 블랙베리, 허브, 후추 특유의 그런 스파이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인 테이스팅 추천 국가는 입문자들은 호주 와인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 칠레, 프랑스의 론벨리 까지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인 추천으로는 호주의 투엔즈 엔젤스 쉐어, 코노수루 싱글 빈야드 쉬라, 극강의 가성비로 알려져 있는 이기갈 에르미타주 쉬라까지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포도 품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조금은 어렵게 다가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신다면 와인을 나중에 구매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간단하게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자면 보통 와인에 포도 품종 자체가 딱 하나만 적혀 있다. 그 단일 포도 품종으로만 만든 와인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레이블에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 이런 식으로 하나만 적혀있다. 10% 그 포도 품종으로만 만든 와인입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와인 공부를 할 때 그렇게 레이블에 하나만 적혀있는 와인들을 산 다음에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테이스팅 해보면서 느끼고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뉴질랜드, 칠레, 보르도 이렇게 순서대로 초급자분들은 테이스팅을 하시면 좋다.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와인들을 하나씩 다 사요. 국가별로 뉴질랜드 까베르네 소비뇽,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프랑스의 까베르네 소비뇽 이렇게 세 가지를 산 다음에 잔에 하나씩 따라서 테이스팅을 해보시면서 품종은 같지만 국가별로 어떻게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다른지를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빨리 와인을 배울 수가 있어요. 단순히 샵에 가서 품종이네 라고 해서 그 품종만 막 계속 먹으면 사실 다음날에 그거를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지인분들과 뭐 스터디나 와인을 마실 경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을 사갈 테니까 너는 뭐 프랑스의 까베르네 소비뇽 사와. 뭐 아니면 요즘 대세인 쇼비뇽 블랑을 한번 테이스팅 해보자. 나는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사갈 테니 너는 프랑스의 쌍세르 지역의 소비뇽 블랑을 사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 테이스팅 해보는 거죠. 보통 근데 와인 레이블에 와인 품종이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블렌딩 와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와인이 아니에요.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블렌딩을 하면 뭐 잡다구리한 걸 다 섞어서 만드니까 조금 더 쌀 거다, 싼 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블렌딩을 하는 거는 이제 와인메이커의 기술이고 그 와이너리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와인 브랜드의 가치라든지 와인 한 병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이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를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와인을 입문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 품종별로 확인을 하셔서 국가별로 와인을 산 다음에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와인을 공부하고 익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